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에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후티 반군 수뇌부가 사실상 싹 몰살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스라엘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 거점을 향해 날린 일격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기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겨냥한 핀포인트 작전이라는 점에서 작전의 성격과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약 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돌파해 산하 외곽에 모여있던 후티 수뇌부의 직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시설이 아니라 후티 반군의 정치, 군사 지도부였습니다. 사실상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미 승패는 갈려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후티 최고 지도자의 TV 연설을 함께 시청하는 문화가 후티 반군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오히려 수뇌부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연설을 시청한다는 정보는 만약 적에게 흘러들어간다면 모두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정보력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밀 폭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습은 소리 없이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친 타격이 이뤄졌고 목표는 군사, 전략적 중요 인물과 그들이 머문 장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후티 측은 총리의 사망을 발표했고 함께 있던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도 폭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니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타격이 후티의 군사, 정치 지휘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매체인 NCB에 따르면요, 이때 수뇌부 인사만 10명이 같이 사망한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총리가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다른 장관들과 관리들도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피해가 꽤 컸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사망한 사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알 아라비아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 정부 내에 장관이 4명밖에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후티 반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이 핀포인트 공격으로 이란 군 수뇌부들을 싹 쓸어버렸을 때 일시적으로 이란군이 무력화가 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수작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양한 이점을 주었는데요. 우선 즉각적인 군사적 효과입니다. 지휘 계통의 중심부가 흔들리면 명령 전달이 지연되고 작전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수행 능력과 대응 기민성이 약화하면서 단기적으로 후티 반군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죠. 무엇보다도 후티 반군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최고위층이 공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습을 전개하면서 후티 반군은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될 수 있는데요. 뭘 해도 다 알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조직의 결속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리한 방법으로 후티 반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뇌부 타격은 동시에 엄청난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도자들이 희생되면 남은 세력은 분노하고 보복의 명분을 얻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미 보복을 다짐하는 성명을 냈고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 비대칭적인 보복 공격이 뒤따를 위험이 큽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도층 타격 후에는 더 무차별적이고 과감한 반격이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후티 반군들은 민간 해운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전개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습이 진행되고 시간이 꽤 진행됐는데도 후티 반군은 잠잠합니다. 꽤 피해가 크다 보니 발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단번에 후티 반군의 심장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후티 반군의 지휘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수의 명분을 키우며 지역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긴 한데 후티 반군이 잠잠한 것을 보아 당분간 조용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보복이 어떤 외교적 대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공습은 국지적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혹은 중동의 판도를 흔드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장관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후티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사행동이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사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라기보다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방적인 공습이었고 그 결과 후티 반군의 핵심 수뇌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한다는 계산이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보복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군사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공습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의 주도권을 후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잡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가 공습을 통해 후티의 군사력과 지휘 체계를 계속 무너뜨릴 가능성과 후티가 이에 맞서 해상 공격이나 드론 테러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둘 다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양쪽 모두 서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서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2000km나 다른 지역을 공습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그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장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뇌부를 공격하기 한 3일 전에도 후티 반군의 석유시설, 발전소 등을 공습하기도 했고요. 대통령궁이나 연료 저장고 등 주요 목표물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답시고 이스라엘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홍해 인근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납포하고 침몰시키며 일대의 긴장감을 조성하곤 했는데요. 당장 8월 22일에는 후티 반군이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집속탄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여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선언하고 군사작전까지 실시하면서 가자지구를 지지한답시고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패착이었죠. 이스라엘군은 집속탄 공격을 했으니 우리도 그대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대로 후티 반군을 공습하였습니다. 결국 수뇌부들이 몰살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부 사정인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을 왜 끌고 가는 거냐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당장 예비군 동원을 밥 먹듯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커질 수밖에요. 바로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정밀 타격했다는 건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안보를 장악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적도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게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상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안한 민심을 다 잡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는 카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치권 안에서는 이번 공습을 두고 정부가 안보 문제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서 지도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적을 제거했고 우리 안보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 공습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제사회로 돌려보겠습니다. 후티 반군 뒤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이 있습니다. 후티는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무기를 공급받고 군사적 훈련까지 받아온 세력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순히 후티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니까요.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란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행동을 해야 하긴 할 텐데요. 어떻게 행동이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지역이 홍해인데 홍해 일대가 불안정해질수록 한국도 어느 정도 피해를 봅니다. 후티 반군이 가장 값싸게 이스라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홍해 일대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홍해는 전세계 해상 무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각종 화물이 이 길을 거쳐가는데 후티가 여기를 흔들면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티 반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후티 수뇌부를 그야말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